식사들 하셨습니까? 눈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왔습니다. 제발 추위는 이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눈도 많이 오고 춥고 그러네요. 다들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감기 걸리지 않으시길 빌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슬슬 라이딩 시즌이 가까우니까 유튜브에 신형 오토바이 소개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죠. 트렌드가 그래서인가 400cc대 오토바이가 요즘 많이 핫합니다. 이걸 쿼터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너도나도 400에서 450cc급이 많이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 해외보다는 약간 늦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늦는 것이 오히려 해외에서 한 1년간 평가를 받고 들어오니까 솔직히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단점까지 거론하는 유튜브도 있기는 하지만은 다들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업체와의 관계로 인해서 솔직한 리뷰는 좀 듣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유튜브 업계도 꽝꽝 얼어서 그런지 올해는 협찬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네요. 다들 그래서 그런가 리뷰도 조심스러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닥 찍히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저야 찍힌 몸이라 막 내지르지만은 다들 그렇지는 못하죠. 저도 협찬 들어오면 쪽쪽 빨아줄 수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세게 빨아들 자신이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솔직하게 한번 아주 강한 몸쪽 꽉 찬 돌직구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토바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을 먼저 알아보고 중년에 타기 좋은 추천 기종을 저배기량, 쿼터, 미들급, 중급 이상 리터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사항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오를 위해서 크롬 번쩍거리는 모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스포츠 라이딩을 위한 고성능을 원하든 장거리 라이딩을 위해서 투어링을 원하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디자인을 우선 골라야 합니다. 철저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골라야지 후회를 안 하죠. 디자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나이 먹고 힘 빠지면은 내 몸에 맞고 편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차 좁혀나가는 선택을 통해서 모델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오토바이 디자인을 선택하고 다음은 입문자의 경우는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우선 봐야 합니다. 실력이 좀 부족하면은 배기량이 좀 작은 것으로, 키가 작아서 다리가 짧으면 시트고가 낮은 모델을, 장거리를 가고 싶으면 투어링에 편한 모델을, 성능적인 갈망이 있다면은 고성능 오토바이를 고르셔야 합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드벤처나 이런 비포장도로 오토바이를 타시면은 편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은 디자인, 스타일, 편의 장비 등을 세세하게 좀 따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원한다면은 편한 시트와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핸들 포지션, 스텝 포지션 몇 센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편안함을 위해 중요한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포츠 라이딩 하면은 당연히 성능적인 면을 봐야겠지만은 중년의 스포츠 라이딩 오토바이는 힘들어서 진짜 권하기 어렵고 처음 입문한 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허리, 어깨, 손목, 목 엄청 아프죠. 경험 있으신 분들은 나이 먹으면 편한 오토바이가 왜 최고라는 것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오를 원한다면은 크롬 많고 비싼 거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가오층을 위한 번쩍거리는 영감님 오토바이는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려사항 두 번째는 가용 비용 내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자금과 만화님이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 가용자원 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절대 속이거나 뻥치면은 언젠간 걸리죠. 그리고 몰반은 절대 안 됩니다. 중년에 진짜 걸리면은 이혼각 아니면은 평생 컵라면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가용 자원 내에서 안전장구, 최소한 헬멧, 자켓, 바지, 부츠, 글러브 살 돈 한 100만원 정도와 등록비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요즘 할부, 리스, 카드 등 제한이 좀 많습니다. 국가에서 대출 규제를 쥐어짜기 때문에 할부나 리스, 카드 대출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급여나 재산이 별로 없으면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수요가 엄청 줄었다고 그러죠. 이런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서는 각 수입사에서 하는 세일과 지원금, 현금 할인, 무이자 할부 판매들을 좀 많이 챙기는 게 유리하겠죠.
작년 연말에 난리통에 처리해야 할 재작년 재고분을 처리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로5 플러스로 밀려난 물량도 많죠. 그러다 보니 각 업체별로 연초부터 세일이니 지원금 지원이니 무이자 할부니 지금 엄청 난리도 아니죠. 작년 재고부터 올 신차까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바닥인 것은 둘째치고 라이딩 시즌이 시작되는 3월에서 5월에 잘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업체들은 지금 답도 없는 상황이죠. 환장할 겁니다. 올해도 망한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거나 영업소 방문하셔서 이벤트를 잘 챙겨보면서 구입하셔야 금전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요즘 재수가 좋으면은 아반떼 사러 갔다가 이벤트로 아반떼 가격으로 저렴하게 제네시스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니 업체 간 눈치 싸움이 엄청난 시기죠. 여러분도 그 눈치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려할 사항 세 번째는 중고가를 보셔야 합니다. 무작정 박스 까는 순간 한 30%는 날아가는 모델이 있고 어떤 모델은 플러스 20에서 30% 가격이 올라가는 모델도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인기 없는 모델 덜컥 구입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계약 전에는 중고가를 파소나 중고나라, 당근, 바투메 등 거래가 많은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 말만 믿고 덜컥 구입하시면 안 된다는 증거는 할리 매장 가서 로드글라이드와 스트리트 글라이드 어떤 것이 더 잘 팔려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다 똑같이 잘 팔립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량은 로드글라이드가 판매량이 2배는 더 많습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내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시장이 박살났습니다. 저렴하게 가시려면은 중고 차량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신차 차량 세일하는 가격이 그대로 중고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고 가격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기본 옵션 되어 있는 모델을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튜닝이나 구조 변경하고 구조 변경 신고가 안 된 모델은 3월부터 등록도 안 되니까 잘 고르셔야 합니다. 제값 주고 사서 등록도 못하고 고물로 팔아야 하거나 원복시키느라 또 다른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순정차대를 자르거나 연장한 오토바이, 등화류가 교체된 오토바이, 바퀴 사이즈가 기본 차량 사이즈를 오버하거나 줄어든 경우 배기관 교체 후 구조 변경이 안 된 차량들은 3월부터 등록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사항 네 번째, 수리점입니다. 국산 메이커 DNA, KR, 한솜, 대표적 수입 메이커인 혼다, 야마, 스즈키, 대만제 스쿠터인 SOIM, 킴코, 그리고 중국산 일부 스쿠터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가진 메이커가 없습니다. 할리도 일부 대도시 위주로 수리점이 있고 BMW, 가와사키, KTM, 두카티, 트라이언프, 로얄 엔필드, 인디안, 허스크바나 중국산 쿼터 이상은 다 비슷하게 수리점들이 많이 없죠. 엔진 오일 갈러 인접 대도시로 가야 하고 새 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끌고 못 가고 어부바로 가야 되죠. 쉬운 일 아닙니다. 차라리 중고면은 그냥 실력 있는 미케닉샵에 맡기겠지만은 새 차는 그것도 워런티를 날릴 수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 수리점이 있는 오토바이 메이커를 고르셔야 편합니다. 멀리 있으면 솔직히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정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 하루에 손보지 못하는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집에 와야 하는데 그게 멀리 있으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려사항 다섯 번째, 가족 간의 합의입니다. 진짜 마나님 눈치 좀 보시고 할인 금액으로 마나님한테 백이라도 하나 사주시면서 지르십시오. 그렇게 당근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여러모로 편하죠. 잘못해서 나중에 걸려서 돈 뺏기고 맞고 쫓겨나고 막 그래 보면은 갈 데도 없고 겁나 서럽습니다. 이건 경험자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오래갑니다. 이게 더럽게 무섭고 고통스럽죠. 이렇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럼 중년의 오토바이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저배기량 입문용부터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별 인기 모델은 주관적인 생각과 해외 유튜버나 잡지 평가를 좀 반영을 했고요. 요즘 유행하는 추세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생각을 많이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경험이나 오토바이 보는 눈은 초보 입문자보다는 제가 좀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기종이 있으면 고수님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배기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배기량은 오토바이 처음 접하는 입문자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접하면 반드시 저바이 계량을 반드시 타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회 될 때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입문자가 배우기 딱 좋은 출력이라서 그나마 다른 오토바이보다는 위험성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편은 DC 초코이님이 작성한 2024년도 국내 오토바이 판매량을 좀 참고로 했습니다. 10위권 내에 7개 모델이 110에서 125cc 모델인데다가 전기 오토바이가 하나, 300에서 350cc 모델이 2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대표적 모델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중에 한 5% 정도만 아마도 배달용이 아닌 레저용으로 팔렸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22권까지도 레벨 500만 빼면은 다 배달용이죠. 레벨은 쿼터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참 어느 모델 하나를 권장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어는 라이딩 나가면 꼭 배달 라이더가 타는 오토바이 탄다고 무시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기분 잡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끝나게 하는 인간들 좀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냥 본인 즐기는 것이나 신경 쓰고 남은 좀 신경 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일단 스쿠터는 베스트셀러인 혼다 PCX, 야마 NX 125, 155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마 NX 155가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다. 편의 장비나 출력이 좀 나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구성은 혼다 PCX가 좋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은 근데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배기량 스쿠터는 중고는 거르시고 새 차 사서 타시다가 팔아도 그렇게 크게 손해가 안 나니까 그냥 새 차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X 155 1년에 한 10,000km 정도 타고 중고로 팔아도 손해봐야 100만에서 150만원 손해봅니다. 혼다 PCX는 중고 물량도 많고 중고가 손해가 의외로 NX보다는 손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는 배달 시장에서 구르다운 오토바이가 무지하게 많아서 중고는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배달용으로 적당히 쓰다가 메인터넌스 수명이 다하기 직전에 고칠 일이 생기면은 팔아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그런 물건이 중고시장으로 많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스쿠터는 구동계 수명이 한 2만에서 3만 킬로라고 하죠. 그래서 3만 킬로 언저리 중고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만 킬로 언저리 중고 스쿠터 사면은 일단 구동계 털고 수리해야 합니다. 몇십만원 들어가죠. 고쳐서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배기량 스쿠터는 무조건 새 차가 정답 같습니다. 그리고 수동 오토바이로는 혼다 커브가 갑이죠. 혼다 헌터 커브나 슈퍼 커브 125가 있지만은 너무 비싸죠. 어차피 성능은 거기서 거기고 디자인만 다른데 가격이 거의 2배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잘 찾으면 배달용이 아닌 레저용으로 쓰던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중고로 사셔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면은 연식이 있어도 상태 좋은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내구성도 좋고 고장날 일이 많지 않아서 쓸만하고 수리비도 엄청 싸죠. 중고 사서 대충 한 1년 굴리고 다시 팔면은 20-30만원 손해보고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새 차 사시면은 100만원 이상 날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중고 슈퍼커브가 저배기량에서는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국산 메이커나 중국산, 대만산 메이커 거기서 거기죠. 특히 국산 레트로 수동 오토바이나 스쿠터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솔직히 스쿠터는 좀 좋아 보이기는 한데 수동 레트로 오토바이들 보면은 마감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중고로 처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배기량은 이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배기량 추천 기종은 스쿠터는 야마 NX 155, 수동은 중고 슈퍼커브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쿼터급은 본격 입문용이거나 중급 정도로 볼 수 있는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장거리 여행에도 크게 문제가 없거나 본격적인 입문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토바이가 많고 또 여기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쿼터컵은 저배기량과는 좀 차원이 다른 성능과 출력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나오는 모델들이 많아서 그냥 쭉 타기에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닥의 절대 강자는 레벨 500입니다. 레벨 500이 2024년도 1095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 기록이 대한민국 레저용 오토바이 중에 단일 모델로는 한 해 제일 많이 팔리고 역대 최고 많이 팔린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취미 오토바이 역사상 이렇게 많이 팔린 오토바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2023년에는 939대가 팔렸는데 2020년에서 2022년 자료는 없어서 못 찾았지만은 아마도 팬데믹 기간에 더 팔렸거나 비슷하게 팔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도 국내에 수입하기 시작한 5년간 한 4,000대는 팔리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단일 모델로 이 정도 단기간에 많이 팔린 역사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이 2022년에 로얄 엔필드 클래식 350이 한 800대 팔았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135대, 2023년에 헌터 350이 458대, 2024년에는 162대 팔았고요. 뭐 그렇게 보면은 로얄 엔필드는 2024년에는 개죽 쓰는 장사를 한 거죠. 24년에는 50위 안에 거의 300대 이상 판 모델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강제 정기 점검 등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워런티 정책이나 수리비 폭탄, 그리고 배기량 대비 떨어지는 성능 불만 등 이러한 요소가 쌓여서 그런 것도 있고, 젊은 층이 많이 찾던 모델인데 타보니 별거 없고 실망스럽고, 이제는 젊은 층의 구매 여력도 없어서 인기가 식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500이 잘 팔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전 세계에서 레벨 500을 파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고, 일본에서도 안 팔리는 것이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팔죠. 그런데 가격도 일본보다 싸죠. 인기의 비결은 그냥 빠지지 않는 스타일, 그리고 적당히 잘 나가고 고장도 안 나고 시트고도 낮고 흠잡을 데가 없는 오토바이 같습니다. 솔직히 시트도 불편해서 장거리 가면 엉덩이 아프고 보기보다는 무거워서 민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또 입문하는 중장년층이나 여성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부터 중장년까지 무난하게 탈 수 있고 가격도 만만하다가 보니까 잘 팔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요즘 로얄 엔필드 트라이언프, KTM, CF 모토 350에서 450급이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얘들끼리만 막 비교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유튜브 영상 보면은 다 레트로인데 왜 레벨 500은 빼고 비교를 할까요? 이유는 레벨 500이 끼면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비빌 때를 비벼야죠. 어디다 대고 비빌까요? 레벨 500은 얘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죠. 운영비, 수리비, 내구성, 인기, 중고가 하나 비빌 언덕이 얘들한테는 없는 겁니다. 판매량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스쿠터는 혼자 포르자 350, 야마 엑스맥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포르자 350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중고가도 그렇고 여러모로 포르자가 좀 유리하죠. 다만 같은 엔진을 쓰는 ADV 350을 구입하시면은 절반은 까먹고 가는 거죠. 동일 연식 대비 중고가 차이가 포르자하고 많이 납니다. 그리고 쿼터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보고 싶다면은 캠핑이나 오프로드를 겸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아닥하고 혼다 CB500X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구성이나 편의성, 운영비 등 비교 대상이 거의 없고, 사실 한국이 일본보다 싸게 팔아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 오토바이죠. 중고를 사셔도 내구성이 좋아서 문제가 없고, 새 것을 사셔도 중고가가 좋아서 크게 손해를 안 보는 모델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오토바이는 그냥 짭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동 꺼지고 바퀴 힐 찌그러지는 오토바이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돈 100만 원 조금 더 주시고 CB500X 사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막 쿼터로 성능이나 속도를 원하시면은 그냥 그 돈으로 미들급으로 가시거나 미들급 중고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쿼터에서 잘 나가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체감상 미들급 반도 안 나가죠. 쿼터는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스쿠터는 혼다 포르자 350, 수동은 따질 거 없이 레벨 500, 듀얼은 혼다 CB500X로 정리하겠습니다. 미들급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분들이 많은 배기량입니다. 저 배기량에서 오셨든 쿼터에서 올라오셨든 미들급 정도면은 빠지는 것 없이 오토바이의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배기량입니다. 쿼터나 저 배기량하고는 완전 다른 미친 듯한 달리는 맛이 좀 있는 분야고, 여기부터는 라이더의 실력에 따라서 즐거움이 배가다는 본격적인 라이딩이 가능한 배기량이죠. 미들급에서는 라이더의 실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들급으로 오기 전에 쿼터나 저배기량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놀 정도로 실력을 쌓으셔야 좀 더 빠르고 미들급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급은 현존하는 오토바이 회사가 가장 많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내는 배기량이기도 하고 경쟁도 가장 치열한 배기량입니다. 솔직히 리터급으로 취미를 즐기는 해외 라이더는 그렇게 보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미들급 라이더가 가장 많고 판매량도 많은 분야라서 각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만드는 배기량이 미들급이죠. 우리나라나 저개발 국가에서 저배기량 오토바이가 배달용이나 일반 교통수단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팔리지만은 선진국의 취미용은 끝판왕은 미들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유지비와 부품 가격 등을 따지면은 미들급이 진짜 즐기기 최고인데 다들 눈이 높아져서 리터급만 바라보고 있죠. 그런 우리 세태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면은 미들급 정도 되면은 스쿠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종도 몇 안 되고 스쿠터는 그렇죠. 무조건 수동으로 가져야 오토바이의 참맛 제대로 된 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다 포르자 750은 제 얘기는 한데 얘도 출력이 떨어져서 별로입니다. 네이키드에서는 스즈키 SV650, 야마 MT07, 혼다 CB650R, 야마 MT09 정도가 미들급 대표 네이키드입니다. 예전에 4기통 스즈키 S750이 있었는데 단종이 됐죠. 아쉽죠. 이 모델 가지고 계신 분들을 오래 타시기 바랍니다. 듀얼이나 어드벤처는 인기가 시들해졌어도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 그리고 새로 나온 800D가 있습니다. 홈다는 저렴한 1190만원짜리 NC750X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기가 별로죠. 이게 원래 DCT가 있는데 1300만원 정도의 DCT 모델이 들어오면은 팔릴 것도 같은데 혼다 코리아가 관심이 없나 봅니다. 트랜슬랩 750이 있는데 시트고가 850에다가 제 기준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생긴 게 좀 못생겼습니다. 팔리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BMW F900XR, 야마 트레이서 9 GT 플러스가 있습니다. 미들급에는 배달용이 없으니 중고로도 한번 둘러봐도 좋을 듯 합니다. 3만 킬로 내의 마일리지를 가진 모델을 선택하시면 적당한 가격에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5만 킬로가 넘은 것은 메인터넌스 정비주기인 즉 엔진 밸브 간극이나 배터리, 클러치 등 구동계 정비주기가 3만에서 4만 킬로 언저리라 오토바이를 잘 아는 분 아니면은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미들급은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오토바이의 끝판왕은 리터급이죠. 오토바이 가격도 유지비도 수리비도 넘사벽이죠. 심지어 타이어도 훨씬 빨리 닳습니다. 그리고 타는 실력도 있어야지 제대로 즐길 수 있죠. 운영비로 따지면 쿼터나 저배기량이 대중교통 정도라면은 미들급이 아반떼 정도. 그런데 리터급은 외제 수용차 값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고 속안썩이고 타면 많이 들지는 않는데 일단 속썩이면은 진짜 외제 수용차 부품값이랑 비슷하고 심지어 공임도 훨씬 비싸게 받고 엔진오일 값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토바이는 무조건 리터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권장도 그렇게 하고요. 남자는 가오라나 뭐라나 하면서 메이커를 따지고 끝나르기 하기도 하죠. 가오 좋아하시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적당히 즐기는 라이더를 위한 오토바이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성비로 본다면 혼다 레블 1100 DCT를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DCT여야 합니다. 중고로 비교하면은 DCT가 중고가 100만원 떨어질 때 수동은 200에서 300만원 떨어집니다. 그래서 DCT를 구입하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는 것도 훨씬 편하고요.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추천하는 것은 투어링팩으로 사이드백도 달려있어서 나와서 옵션즈를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유지비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리터급 중에는 유일하게 1년에 1000대 넘게 팔리는 모델입니다. 할리, 골드윙, BMW, GS, RT 모델별로 최고 잘 팔아야 200에서 350대 언저리 팔립니다. 이렇게 잘 팔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160km의 리밋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알아두셔야 할 듯합니다. 다들 이야기를 안 하네요. 그리고 150km 이상 고속에서는 약간 불안한 맛이 있습니다. 가끔 핸들 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1100을 아프리카 트윈 엔진에 샤시가 같다고 하는 분도 있던데 엔진은 디튠된 엔진이고 샤시는 다릅니다. 더 간소화해서 가볍게 만든 샤시입니다. 비포장을 본격적으로 달리는 리터급 어드벤처로 나온 아프리카 트윈하고 비비는 안 되는 오토바이입니다. 더 달리는 것을 원하시면은 좀 안정적인 NT 1100이 좋은데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엔진 토크가 17%인가 개선되어서 10토크에서 11.4토크로 올라간 것인데 혼다 슈퍼커브 한 대 가격만큼 올랐죠. 하여간 장거리 라이딩에는 최적화된 투어링 모델입니다. 방품 성능이나 시트가 레벨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가성비로 본다면 스즈키 S1000GT나 GX, 하야부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스즈키는 200km 이상 쏘고 다녀도 되는 모델이기는 한데 중년에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평생 알차만 타던 친구도 나이 먹고 힘들어서 얼마 전 핸들라이저로 자세를 바꿨을 정도입니다. 이외에는 취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리터급 가성비 투어러로는 혼다 ST1300이나 야마하의 FJR 1300이 있었는데 단종이 되었죠. ST1300은 모토구치처럼 가로배치 V형 4기통으로 실키한 엔진음과 내구성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단종된 지 오래돼서 멀쩡한 물건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야마하의 FJR 1300은 국내에 2018년에 마지막 단종을 했고요. 일본에는 작년 2024년도에 마지막 단종이 됐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트로 감성의 대안으로 BMW R18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완전 공랭식에 배기음도 그냥 그럴듯하고 일단 가격이 반값이죠. 나쁜 놈들 처음부터 좀 싸게 팔든지 하지. 진짜. 이제 리터급 공랭은 R18과 인디언 몇 모델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할리도 결국 순행으로 바뀌었죠. 능력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기술력이 없는 것은 저는 확실해 보인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350급 중국산의 할리 마크 붙여서 팔아먹으려고 요즘에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이제 리터급 레트로 감성의 공랭 끝판왕은 R18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키가 크거나 발이 크다면은 스텝이 약간 불편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큰 남점은 없는 듯한데 타시는 분들이 있으면 단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하이엔드 고가 라인은 전부 취향 문제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배기량별 가성비 있는 그리고 국내든 국외든 평가가 좋은 모델들을 언급해봤습니다. 상위 모델로 갈수록 운영비나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옵션이나 감가상각 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이엔드 제품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아주 좋은 마진을 남기기도 하고 플래그십에 많은 기술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서 나머지 엔트리 모델에 그 기술을 적용하기도 하고 플래그십을 내세워서 엔트리 라인 모델을 팔아먹기 위한 전략도 숨어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느 취미든 모든 사람에게 다 하이엔드 플래그십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감성과 구매욕을 자극해서 수요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기도 하죠. 하여간 이런 판매 전략은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플래그십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있는 중년에 탈만한 배기량별 오토바이를 알아봤습니다. 다들 좋은 선택하셔서 즐겁고 재미있게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가용 예산에서 딱 100만원만 빼서 안전장비 구입하셔서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